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진짜 인플레이션 불러올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미국은 원래부터 보호무역 국가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독립했을 때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산업 기반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에 1789년도에 관세법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관세를 부과를 해서 미국은 보호무역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독일이랑 일본한테 승리를 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생산량의 증가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무역을 해야 되죠. 왜냐? 자국 산업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47년도부터 가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모든 국가가 개방을 하고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자국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관세 말고 다른 비관세 장벽들을 세우면서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나가서 1995년도에 WTO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자유무역 시대가 도래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FTA나 뭐 나프타 이런 것들을 다자간 무역 질서로 확대하면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 해외에서 정말 싸게 상품을 사오고 대신에 미국은 뭘 수출했나요?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 패권국에서 금융 패권국으로 지위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 AI, 로봇, 우주 개발 등 첨단 사업까지 위협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 달러 패권까지 도전하게 됐죠. 그래서 제품은 여전히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더 이상 미국 달러 채권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석유 구매에서 위안화를 사용해서 페트롤 달러에 도전했죠. 페트롤 달러는 석유를 살 때 꼭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안화로도 결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관세를 부과를 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냐? 원래 기존 정통 그 경제학에서는 원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자극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직접적으로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와 식량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가 올라가죠. 하지만 미국은 필수 소비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있죠. 지금 트럼프는 석유 막 캐라고 그러죠. 그리고 식량도 미국은 수출 국가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생활비가 자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율의 영향이 있어요. 수입국은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출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가격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이 이미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환율을 조작해서 위안화를 내려버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 판매 가격은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가격이 수출국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출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입국이 그 비용을 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한 뿐만 아니라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까요, 닫을까요? 당연히 지갑을 닫겠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수입품이 증가하면 그거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메이드 인 USA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품에 대한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반영할 때 단순히 관세가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효과도 있죠.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이제 국가들한테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예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면 관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삼성, SK, 지금 LG 뭐 대기업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죠. 거의 우리나라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입니다. 미국 기업이 되어 가고 있죠. 네. 뿐만 아닙니다.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는 압도적인 마진을 올리고 있는데 비결이 뭐냐? 네, 생산 공장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생산 공정이 굉장히 AI화하고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져 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거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생산 라인에 이제 투입이 돼요.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휴머노이드를 보면 빨래 개기도 하고요. 일상생활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됩니다. 요리도 하고 이제 앞으로 가정마다 이런 휴머노이드가 지급될 수도 있어요. 판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업 말고 농업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관세 폭탄의 목표는 시간 벌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빠르게 제조업 초강국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인건비가 비싸니까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로봇과 AI가 대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AI는 빠르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의한 생산 자동화가 완성되면 저는 다시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태세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은 중국과 미국의 총성 없는 패권 전쟁의 상징일 뿐이에요. 관세 폭탄은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지 결코 이걸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 드렸듯이 바이낸스 가입 방법 및 KYC 그리고 트래블 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